かわちいね。楽しいの？お腹ついた？一緒にねんねちょ。ケロ,ケロ, 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현です. 여러분은 혹시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멋있어 보이지 않고 정이 떨어져 버린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일본에서는 이런 경험을 가에루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가에루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정 떨어졌어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루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좋아하던 사람한테 갑자기 정이 떨어졌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려면 가에루카 시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에루 라고 하면 개구리 이런 뜻이 되겠고요. 카는 뭐뭐화라고 해서 뭐뭐가 되다, 뭐뭐화하다의 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시찼다는 뭐뭐를 해버렸어, 뭐뭐를 해버렸다 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직역하면 개구리화 되어버렸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개구리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가에루카는 한국어로 개구리가 됨 혹은 뭐 개구리화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명칭의 유래는 동화 개구리 왕자로 짝사랑하는 사람의 뭔가 그런 작은 사소한 행동에 갑자기 애정이 식거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왜 개구리인가 했는데 동화 개구리 왕자에서 유래한 거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 개구리화를 느끼는 상황들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테인에노 요코가라나 타이도, 점원이나 직원에게 건방진 태도입니다. 투표한 사람 중에서는요, 테인이 점원에게 2人だけなのに 2명밖에 없는데 6人用の広い席にしてほしいと無茶を言ってた. 6인석의 넓은 자리를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라고 하네요. 저도 확실히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그런 직원한테 거들먹거리게 행동하면 좀 얼굴이 화끈거릴 것 같아요. 다음은 료오모이 나った瞬間 기모치가 사메루 인데요. 서로 좋아지는 순간 마음이 식는다 였습니다. 요거는 조금 황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본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개구리화 현상 랭킹에서 압도적인 투표수로 많은 사람이 공감을 했다고 해요. 투표했던 사람들은 両思いって分かった瞬間私が冷める 혹은 好きな人に好きって言われたら満足して好きじゃなくなる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없어서 오히려 저를 좋아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다음은 메뉴を指す指が小指だった. 메뉴판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일 때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뭐, すいません, これください. 약간 이런 행동을 하는 분은 저는 본 적은 없는데 막상 보다 보면 좀 정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조금 웃길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아카짱 꼬토바, 애기 같은 말투를 쓸 때였습니다. 아카짱 꼬토바는 가와이 데시네, 다누치네와 같이 뭔가 아기한테 말하듯이 귀엽게 하는 말인데요. 저는 이런 귀여운 말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역시 조금 많이 쓰고 무리해서 쓰게 되면 공감성 수치와 함께 가에루카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すいません, これください. 네, 이렇게 해서 요즘 유행하는 개구리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가에루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좋아하던 사람한테 갑자기 정 떨어졌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려면 가에루카 시찼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저도 오늘 알려드렸던 내용 중에 이해가 가는 내용도 있지만 이게 왜? 라고 생각하는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재미있는 상황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맞다네. 안녕하세요. 지현です. 여러분, 일본 하면 어떤 꽃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핑크색으로 만개한 벚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지금 후쿠오카는 슬슬 벚꽃이 피고 있다고 하는데 벚꽃이 피는 걸 일본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오늘의 한마디 함께 확인해 볼게요. 이네 또 채널登録. 네, 오늘의 일본어 한마디는 후쿠오카는 벌써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후쿠오카와 뭐 사쿠라가 사키 하지메마시타 입니다. 네, 단어 뜻 살펴보자면요. 뭐는
다양한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미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사쿠, 꽃이 피다의 사쿠와 하지메루, 시작하다의 하지메루가 합쳐져서 사키 하지메루라고 하는데요. 의미는 꽃이 피기 시작하다가 되겠습니다. 저도 핑크색을 너무 좋아해서 봄에 벚꽃을 보러 일본에 가면 꼭 사진을 찍고 오곤 하는데요. 일본의 유명한 벚꽃 명소와 개화 시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네, 그러면 일본 지역별로 언제 벚꽃이 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어로 사쿠라 젠센, 벚꽃 전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쿠라 젠센은 후쿠오카에서는 언제, 도쿄에서는 언제 벚꽃이 개화할지 보여주는 일종의 예상도입니다. 한국어로는 지역별 벚꽃 개화 예상도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일본은 세로로 긴 형태의 국가이기 때문에 남부와 북부의 개화 시기가 차이가 큰데요. 지역에 따라 꽤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개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벚꽃 전선의 형태로 나타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벚꽃이 필 무렵인 3월부터 벚꽃 전선과 함께 각종 매스컴에서 벚꽃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쏟아지는데요. 그만큼 일본이 벚꽃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 지역별로 벚꽃의 개화 시기는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2023년도의 내용에 따르면요, 일본의 최상단에 위치한 홋카이도 지방은 4월 초에서 4월 중순, 그리고 칸토 지방과 칸사이 지방은 대략 3월 말이나 4월 초, 그리고 큐슈 지방은 3월 중순에서 4월 초라고 합니다. 매년 일본의 벚꽃 개화 시기가 발표되니까요. 혹시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일본의 유명 벚꽃 명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는 니혼노 사쿠라노 카이, 일본 벚꽃 모임이 지정한 벚꽃 명소 100선이 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명소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드리는 벚꽃 명소 탑5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우에노 공원입니다. 우에노 공원은 아마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벚꽃 명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에노 공원에는 무려 1000그루가 넘는 벚나무가 있어서 일본 전역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3월 말부터 우에노 벚꽃 축제가 같이 개최돼서 우리 하나미, 꽃구경도 같이 즐기실 수 있고 각종 먹거리도 같이 즐기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메구로 강입니다. 여기는 사실 SNS에서도 너무 핫한 곳이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메구로 강변을 따라서 벚나무가 쭉 이어져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기는 사실 낮에 바라보는 풍경도 예쁘지만 벚꽃이랑 함께 아름다운 등불을 볼 수 있는 야경도 정말 예쁜데요. 특히 저녁에 보는 벚꽃, 요자쿠라도 굉장히 로맨틱하니까요. 한 번쯤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주쿠 교엔입니다. 여기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곳인데요. 신주쿠 교엔은 신주쿠의 번화가에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어요. 정말 규모가 크고 정원도 아름다워서 벚꽃을 보면서 힐링하기에는 최고인 곳입니다. 나는 좀 북적북적하고 시끄러운 건 싫고 사람이 적은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신주쿠 교엔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교토의 기요미즈 테라입니다. 기요미즈 테라는 교토의 대표적인 절로 교토의 전통적인 풍경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실 수 있는 곳입니다. 저의 친한 친구가 추천을 해줬던 곳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일본 느낌 물씬 나는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 기요미즈 테라는 봄, 여름 할 거 없이 4계절의 전경이 모두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데요. 벚꽃이 핀 봄에도 정말 예쁜 명소지만 여기가 단풍 맛집이기도 해서 저는 가을에도 한 번 더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섯 번째는 후쿠오카의 니시공원입니다. 니시공원은 관광객들보다는 현지인들한테 더 알려진 곳인데요. 오르막을 살짝 올라서 전망대에 딱 도착을 하면 후쿠오카의 하카타의 풍경이 딱 보여서 봄꽃과 함께 바다의 풍경까지 즐길 수 있는 명소니까요. 더 유명해지기 전에 얼른 다녀오세요. 이네 또 채널登録.
네, 이렇게 일본 벚꽃 명소를 소개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셨나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일본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후쿠오카는 벌써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는 일본어로 후쿠오카와 뭐 사쿠라가 사키하지메마시타 입니다. 이번 봄에는 일본에서 벚꽃 축제도 가보고 예쁜 벚꽃 사진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또 다른 벚꽃 명소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맞다네! 이네 또 채널登録 안녕하세요. 지현 데스. 여러분 혹시 유행하는 SNS 챌린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뭔가 용기가 안 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요. 한국 못지않게 일본에서도 이 SNS 챌린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본 한마디는 요즘 유행하는 챌린지야. 사이킨 하야테르 챌린지다요 입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하야루. 하야루는 유행하다 라는 뜻으로 지금 유행 중이야 라고 할 때는 현재 진행형으로 하야테이루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챌린지. 일본어로 챌린지를요, 차렌지라고 발음한답니다. 별 다른 장음 없이 차렌지라고 말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일본에서 유행 중인 챌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챌린지. 챌린지는 다양한 SNS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일본어로 각종 SNS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챌린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틱톡인데요. 일본어로는 틱토크, 틱토크라고 발음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라고 발음하는데요. 한국처럼 줄여서 인스타라고만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유튜브라고 해서 유튜브라고 한국과는 다르게 장음을 살려서 발음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러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가와이쿠테 고멘 챌린지 말고도 인기 있던 일본의 챌린지를 몇 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에서도 유명 아이돌이 따라해서 화제가 됐었죠. 바로 최애 아이 챌린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애 아이 보셨나요?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서 이 노래도 자주 들었어요. 혹시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정주행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최애 아이라는 애니메이션 노래 아이도르의 챌린지인데 한국에서도 아이브처럼 인기 아이돌이 따라할 정도로 파급력이 엄청 컸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명의 아이오 스타이타이 다토카 챌린지입니다. 한국에서 뉴진스의 하이보이 챌린지가 유행했던 것처럼 일본에서는 아이명이라는 가수의 아이오 스타이타이 다토카 라는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챌린지가 유행하기도 했었죠. 아마 제목은 생소해도 노래를 들어보시면 바로 아실 것 같은데요. 노래도 너무 좋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마세의 나이트 댄서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일본보다 한국에서 먼저 유명해졌다고 하는데요. 챌린지로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직접 가수가 내한하기도 했었습니다. 쉽고 귀여운 안무여서 다 같이 군무를 맞춰서 출 때 더 매력적이어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네 또 채널登録. 네, 이렇게 해서 요즘 유행하는 SNS 챌린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일본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챌린지야 는 일본어로 사이킨 하야테르 챌린지다요 입니다. 오늘 다뤘던 챌린지 중에 어떤 챌린지가 가장 재밌었는지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맞다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현 데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애니메이션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최애는 누구인가요? 그럼 너의 최애는 누구야? 는 일본어로 어떻게 할까요? 일본어로는 오시와 나레입니다.
오늘은 일본어 한마디와 함께 일본의 오타쿠 문화 그리고 제 최애까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우선 오타쿠라는 표현은요, 특정 대상에 강하게 몰두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게임 등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지만 넓은 의미로는 어떤 특정 취미에 아주 몰두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애니메이션이 아니더라도 뭐 컴퓨터를 좋아하는 IT 계열 오타쿠도 있을 수 있고 철도를 좋아하는 철도 오타쿠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오타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오타쿠뿐만 아니라 오시카츠라는 말도 최근에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오시카츠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추천한다 라는 의미로 오스의 활동, 가츠도가 더해져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의 매력을 타인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추천하고 응원하는 활동을 뜻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도 저의 오시카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슬램덩크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만화 자체는 90년대 작품이라서 조금 오래된 작품이긴 하지만 최근에 영화로 개봉해서 한국에서도 다시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보셨을까요? 저는 슬램덩크를 너무 좋아해서 영화관에서 영화도 3번이나 보고 슬램덩크 관련 굿즈도 구매하고 정말 완전 빠져 있었어요. 슬램덩크 등장인물 중에서도 저의 최애, 저의 오시는 루카와라는 캐릭터랍니다. 한국어 버전으로는 서태웅이라는 캐릭터예요. 제 최애 매력은 좀 쿨하고 시크하다는 점인데요. 일본 만화를 보시면 항상 열정 넘치는 주인공 옆에 있는 그런 재능 있지만 쿨하고 시크한 그런 매력의 캐릭터랍니다. 극 중에서도 팬클럽이 있을 정도로 엄청 인기가 좋아요. 네, 슬램덩크 만화가 너무 길어서 엄두가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극장판으로 먼저 봐보는 거를 오스스메 시마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본의 오타쿠 문화와 저의 오시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일본어 한마디 정리해보겠습니다. 너의 최애는 누구야? 일본어로 오시와 나레, 아나타의 오시와 나레입니다. 여러분들의 최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편하게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맞다네! 난또까 나래. 안녕하세요, 지현 데스.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을 데리고 와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먼작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먼작귀는 뭔가 작고 귀여운 녀석을 줄인 말로 지금 일본에서 아주 인기 있는 캐릭터 치이카와를 뜻하는데요. 오늘은 이 작고 귀여운 작품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럼 그 전에 오늘의 한마디 먼저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한마디는 치이카와 마와시니 있고, 치이카와 가차 뽑으러 가자 입니다. 마와스라는 표현은요, 무언가를 돌리다 이런 표현이고요. 나니나니 시니 이꼬는 뭐뭐 하러 가자. 그래서 치이카와 가자 마와시니 이꼬가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치이카와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여기 보이시는 치이카와는 뭔가 작고 귀여운 녀석, 난가 치이사쿠테 가와이 야츠를 줄인 말로 우리 주인공의 이름도 치이카와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인데 밝은 분위기로 진행이 되는 스토리지만 그 속에 부조리함이 녹아든 세계관이 특징이어서 현재 일본과 한국을 비롯해서 해외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자, 그러면 치이카와 가차
할 때 이 가짜는 무엇일까요? 이 가짜는요, 우리 여기 보시다시피 어릴 때 문방구 앞에 가면 볼 수 있었던 이런 뽑기를 말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런 작은 상품을 얻을 수 있는 뽑기, 이거를 가차라고 부릅니다. 이 가차 기계에 손잡이를 돌려서 이렇게 상품을 얻는 형식이기 때문에 가짜 오마와스라고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특히 요즘 이 가차 굿즈로 많이 소비되고 있는 게 이 인기 있는 치이카와 캐릭터인데요. 그만큼 이 캐릭터 자체가 지금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작고 귀여운 친구들을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까요? 이 먼작규 캐릭터들은 각각 특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치이카와의 주요 캐릭터 3인방 친구들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주인공 캐릭터 치이카와는 살짝 울보지만 상냥한 성격으로 수줍음이 많아서 극 중에서 제일 눈물을 많이 흘리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놀라거나 울 때 막 우, 와, 와 이런 식으로 울고 그런 장면이 되게 귀엽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치이카와 주인공답게 치이카와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캐릭터기도 하고요. 그리고 치이카와 옆에 있는 요 고양이 캐릭터는요, 우리 주인공 치이카와의 친구인 하치와레입니다. 하치와레는 밝고 긍정적이고 되게 낙천적인 성격이어서 항상 말버릇으로 어떻게든 되라, 난토까 나래 이런 식으로 난토까 나래를 자주 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는 우리 토끼기를 하고 있는 우사기라는 캐릭터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일본어로 토끼인 우사기가 되겠고요. 이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치이카와의 친구인데 약간 우라, 야하 약간 이렇게 소리를 잘 지른다고 합니다. 앞에 나왔던 하치와레보다 장난을 잘 치는 성격에 되게 시끄럽고 활발한 캐릭터라고 해요. 네, 이런 치이카와의 인기와 더불어서 지금 치이카와 코분이라는 말도 등장을 했는데요. 치이카와 코분은 치이카와 세계관에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과 대사를 말합니다. 네, 먼저 소레떼사 마루마루 떼고또가 있습니다. 한국어로는요, 그거 혹시 뭐뭐라는 거야? 뭐뭐라는 뜻이야? 정도의 의미인데요. 하치와레가 눈앞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보고 설명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한번 만화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파자마 파티즈노? どうしたの?そんなこと。それってつまり他のメンバーが戻ってくるまでパジャマパーティーズに入ってほしいってこと? 네, 이런 식으로 평소에도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고 싶거나 강조할 때, 확인받고 싶을 때 사용한다고 하네요. 난토까 나래.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치이카와에 대해 다양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치이카와 가차 뽑으러 가자 문장 알려드리고 끝내보겠습니다. 치이카와 가차 뭐 하시니꼬? 치이카와 말고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일본 캐릭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맞다네. ずっとずっとそばにいて大好きな君を見つめてたい Snowflake 君のぬくもりは冬の贈り物ほら雪だよ 안녕하세요. 이현 데스. 여러분, 벌써 크리스마스네요. 여러분도 이번에 쏠크를 보내신다고요? 와타시모 그리보찌다요. 네, 저도 쏠크예요. 다들 힘내보자고요. 올해 크리스마스도 쏠크야는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일본어로는 고토시모 그리보찌다요 라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올해, 이번 해는 고토시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솔로인 크리스마스를 줄여서 솔크라고 부르는데 일본어로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히토리보찌, 크리스마스의 혼자를 합쳐서 그리보찌라고 합니다. 그럼 일본에서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지 알아볼까요?
일본은 연말이 되면 윈터 일루미네이션을 보러 가곤 하는데요. 크리스마스에도 빠질 수 없는 도쿄의 일루미네이션 명소를 3곳 소개해 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요. 롭pongi 힐즈의 케야키자카 일루미네이션. 롭pongi 힐즈 케야키자카 일루미네이션인데요. 제가 도쿄에 갈 때마다 꼭 들리는 곳이에요. 도쿄타워와 같이 일루미네이션을 볼 수 있어서 커플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무조건 가는 필수 코스입니다. 저는 여기 갈 때마다 근처에 스타벅스에서 기간 한정 음료를 마시면서 일루미네이션을 보고 옵니다. 진짜 강추드려요. 네, 두 번째로는 마루노우치 일루미네이션입니다. 크리스마스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곳이고요. 도쿄역에서 가로수가 쭉 조명으로 반짝반짝거려요. 마루노우치 거리 전체가 일루미네이션으로 되어 있어서 사진이 진짜 잘 나오고 도쿄역 자체도 밤에 정말 예쁘게 사진이 나와서 꼭 같이 찍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로는 시부야 아오노도구츠, 시부야 푸른 동굴입니다. 시부야 스카이가 생기면서 시부야에 많은 관광객분들이 다녀가시는데요. 시부야에 가시면 푸른 동굴 일루미네이션도 꼭 구경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다른 일루미네이션과는 조금 다르게 푸른 동굴에 들어간 것처럼 파란 불빛을 보실 수 있어요. 네, 다음은 일본의 크리스마스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KFC 치킨인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치킨?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 날 치킨을 먹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KFC 광고도 나올 만큼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에 KFC 치킨을 먹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케이크보다는 고기를 좋아해서 치킨을 좋아하는데요. 올해는 크리스마스에 구리보치 기념으로 케이크 대신 제가 좋아하는 치킨을 먹어야겠어요. 네, 그리고 한국과 또 다른 일본의 크리스마스 특징은요. 바로 크리스마스가 빨간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일본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가장 충격받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죠. 아무래도 종교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본의 법률상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종교와 관련된 날은 법적으로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석가탄신일 같은 날도 공휴일이 아니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한마디와 일본의 크리스마스 문화를 배워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일본어 한마디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도 쏠크야는 일본어로 겉도시모 그리버찌다요 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특별하게 일본에서 일루미네이션을 보면서 지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또 다른 크리스마스 명소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맞다네.